네, 더 뉴 산타페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달라진 거 없어요. 소나타와 같은 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잠금 해제 있고 트렁크 열림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오토 파킹 그 자동 주차 출차도 갖추고 있고 패닉 버튼이랑 이 맨 밑에 홀드는 시동 거는 거죠, 멀리서. 그래서 미리 세팅한 값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킥도 적용이 됐는데 그냥 손으로 여는 걸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캘리그래피 트림입니다. 그래서 밑에 범퍼 디자인이 다르죠. 그리고 7인승 시트가 적용이 돼서 지금 3열까지 세우면은 뒤에 공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3열을 만약에 근데 접으면 접었을 경우에는 5인승과 공간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3열이 수납되는 공간에 5인승 같은 경우는 밑에 또 수납 공간이 또 있거든요. 별도의 수납 공간이. 그건 빠지죠. 그리고 얘는 7인승이니까 소화기도 여기에 갖추고 있고요. 또 타이어 펑처 키트도 들어가네요. 이쪽에 또 여분의 자투리 공간이 있고, 여기 홈을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트렁크 스크린이 수납이 되네요. 근데 이거 수납을 하려면은 이 소화기 때문에 걸리겠는데 7인승은 그러겠습니다. 트렁크에 살펴보면은 이런 컵홀더도 있고, 이건 3열 승객을 위해서죠. 그리고 풍량 조절 장치가 있고요. 온도 조절은 안 되지만, 그리고 또 2열 시트를 편입 버튼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펴는 건 안 됩니다. 보시면 화살표가 한 방향이죠. 그리고 12V C가잭도 있습니다. 이쪽엔 이제 안전벨트 덜렁거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고리, 또 물건 걸 수 있는 고리, 그리고 이건 트렁크 네트를 걸 수 있는 고리. 근데 플라스틱이네요 이게. 그리고 저쪽 귀퉁이에 하나가 더 있죠. 여기에 왼쪽에도 수납 공간은 있고요. 컵홀더도 있고 송풍구만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고리, 또 물건 걸 수 있는 고리, 트렁크 네트 걸 수 있는 고리, 우리들의 연결 고리 같은데요. 죄송하고요. 그 3열 시트를 한번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버튼으로 접는데 눌러보면, 예, 그리고 왼쪽도 접어볼게요. 네. 2, 3열을 모두 접으면 거의 풀플랫이네요. 이 정도면 뭐 차박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더 뉴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 휠하우징을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폭을 줄여서 트렁크의 길이는 깊이죠. 그건 1cm가 짧아졌지만 옆으로 폭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재 공간도 미미하게나마 9리터 커졌어요. 실제 차주라면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동식이고요. 높이 조절은 저 앞에 센터페시아 메뉴에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더 뉴 산타페 2열, 3열 공간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먼저 탄 거는 얘는 팰리세이드 트림, 팰리세이드란다. 캘리그래피 트림의 2열입니다. 지금 이 실내 컬러도 이제 캘리그래피 전용 컬러죠. 그래서 2열은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은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같고요. 가용 범위가 확인해 보니까. 하지만 이제 시트 포지션이, 시트 높이도 좀 올라갔고 10mm 이상 올라갔고, 또 이 레그룸이 얘가 이제 N3 플랫폼으로 갈아타면서 전장이 30mm 이상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간도, 레그룸도, 특히 2열 레그룸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조수석은 제 키에 가장 맞춰놓은 거고요. 178cm입니다. 제 키는. 가장 당겼을 경우에는 이 정도고, 그럼 못 앉죠. 뒤에 사람 탈 때나 하는 거고, 지금 최대한 슬라이딩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주먹 뭐 1개 반 나오고요. 그리고 리클라이닝은 지금 이게 가장 세운 거, 눕히면 상당히 폭이 넘어가요. 예, 이 정도면 뭐 누워서 정말 쉴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윈도우도 다 내려가고요. 홑겹은 얘는 또 캘리그래피라서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됐네요. 그리고 선쉐이드는 수동식으로 고리가 안쪽으로 있습니다. 편하죠. 어떤 차들은 바깥으로 걸게 되어 있는데 그게 힘들죠. 또 이 인테리어 컬러도 확실히 캘리그래피라서 이것도 나파 가죽 투톤으로 적용이 됐고요. 센터 암레스트도 아주 탄탄하네요. 쿠션이
아무튼 그래서 2열 공간은 4대6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열 승객이 편히 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썬루프도 지금 있는 차 없는 차를 앉아봤는데 확실히 있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 루프라이닝이 이 차는 또 밝은 색이잖아요. 그래서 더 넓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실내 공간에서는 이전 페이스리프트 이전 산타페하고 변화는 없고요. 대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그룸 그리고 이 시트 포지션이 올라가면서 내다보는 것하고 그리고 앞에 거주성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1열 헤드레스트도 거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서 이것 역시 탑승자 입장에서 볼 적에는 괜찮습니다. 이 B필러에는 벤트는 없고 그리고 이 허벅지 받침도 지금 제 허벅지를 완전히 다 받쳐서 이것 역시 체중 분산에 되게 잘 되지 않을까, 장거리를 가더라도 피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열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3열을 위해서는 얘를 좀 접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3열은 여기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당겨져요. 그래서 이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3열인데요. 그러니까 얘를 딱 소렌토랑 부딪힐 차잖아요. 그래서 소렌토 6인승짜리와 비교를 하자면 얘가 소렌토보다 조금은 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겼으니까 얘를 붙여 볼게요. 그리고 2열 시트 밑에도 발 밑에도 송풍구가 있습니다. 2열 바닥이 평평해서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사람이 앉아도 편히 앉겠습니다. 하지만 6인승이면 2열에 앉은 사람이 더 편히 앉을 수는 있었겠죠. 그렇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창이 소렌토 때도 컸는데 얘도 되게 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3열 승객이 내다보기에 좋고요. 허벅지 받침은 근데 제 키에 비하면 거의 뭐 한 절반 조금 넘게만 지지를 해요. 게다가 이게 많이 낮아가지고 허벅지가 닿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체격 작은 성인이 단거리를 가거나 아니면 아이를 태운다거나 뭐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시트라고 보긴 어렵겠어요. 그리고 헤드룸은 손바닥 1개 이상 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리드에 어제 제가 찍은 영상 보니까 닿을 것 같던데 닿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범피한 데서는, 울퉁불퉁한 데서는 이렇게 위로 찌을 수는 있겠네요. 이제 시트를 세워 볼게요. 가장 세우면 공간이 되게 여유롭게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세웠을 경우에는 2열 승객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정도를 세운다고 하면 그래도 뭐 주먹 한 개 들어갈 공간이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여기도 버튼이 있었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이거는 못 보여드렸네요. 소렌토도 여기에 버튼이 있었는데 이 버튼 눌러도 한 번에 그냥 가는 거. 아유, 이걸 어제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렌토와 비교하자면 산타페 7인승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약간은 실내 마감이라든지 이런 소재 때문에 좀 더 쾌적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실질적으로도 뭐 미세하게나마 여유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뉴 산타페의 인테리어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많이 정갈해졌습니다. 전체적인 구성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지요. 일단 눈길을 잡아끄는 거는 저 센터 디스플레이가 10.25인치로 커졌고요. 제 건 이제 아이폰 X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메뉴 구성은 같아요. 들어가 보면은 뭐 달라진 건 별도로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현대 카페이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지원을 하고요. 이건 케이블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 버튼들이 있는데 이제 기어 노브가, 변속기가 버튼식으로 바뀌었죠. 이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예요. 그래서 이 버튼식으로 들어가다 보니 밑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C가잭이랑 저쪽엔 충전을 위한 USB 포트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넓어졌죠. 그리고 또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보면은 듀얼 콕핏이에요. 그래서 운전자하고 조수석을 감싸는 공간이 별도로 쪼개져 있습니다. 좀 더 아늑한 느낌을 연출을 하죠. 그리고 글러브 박스 위에도 이런 수납 공간이 있어서 전화기라든지 이런 자주 꺼내 쓰는 물건들 두기 좋겠고, 글러브 박스는 별도의 마감은 없습니다. 공간은 커요. 그냥
센터 스택의 버튼들을 보자면 온도 조절은 이렇게 레버로 하고요. 별도의 어떤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여기에 떠요. 온도 조절이 0.5도씩 조절이 됩니다. 물론 좌우 독립식이고요. 그리고 이오나이저도 들어가 있고, 얘는 캘리그래피라서 지금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 셀렉터하고 터렌 셀렉터 합친 다이얼 또 이쪽에 있고요. 지금은 드라이브 셀렉터니까 이걸 왼쪽으로 돌리면 에코, 스포츠, 스마트로 가죠. 보여드리자면 계기판에서 보면 에코, 스포츠, 스마트까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누르면 터레인인데, 터레인은 스노우, 머드, 샌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돌아가고요. 보면은 스노우, 머드, 샌드인데 별도의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이 밑에, 여기 엔진 회전기 밑에만 머드, 스노우, 샌드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풀 디지털 방식이고, 어제 이 방향지시등 켜면은 얘도 적용이 안 됐구나. 이것도 옵션으로 추가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버튼들 중에 뭐 오토홀드, 열선, 그리고 통풍, 열선 시트 모두 이쪽에다 모아놨네요. 그래서 손을 뭐 밑으로 내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근데 언뜻 봐선 복잡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위에는 인포테인먼트, 가운데는 공조장치, 그리고 이쪽에는 변속기, 그리고 오른쪽엔 주행에 관련된 것들, 오토홀드라든지 오토스타트, 스톱, 비활성화 버튼. 그래서 복잡하지 않네요. 참 사용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를 잠깐 보자면,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도 표시가 되고요. 이거는 후방, 이건 후방 광각, 이거는 좌우 쪽에서, 지금 시동은 걸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스튜디오여 가지고 주변이 많이 좀 뭐랄까 반사, 어떤 금속 소재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주변이 이래요. 이렇게 뭐 여기 현대모터 스튜디오 서울이어 가지고 뭐가 주변에 많습니다. 아무튼 이쪽에는 이제 별도의 덮개가 있는 컵홀더가 있고요. 그래서 무선 충전도 되는군요. 무선 충전은 여기다가, 무선 충전 패드가 이 방식입니다. 꽂으면 이게 불표시가 돼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좋네요. 그리고 이 밑에 이거는 아예 빼서 뭐 다른 물건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컵홀더가 또 있고요. 여기도 이런 마감이 전보다 확실히 개선이 됐네요. 이전 산타페보다. 그리고 센터 스토리지를 살펴보면 확장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뗄 수가 있고요. 트레이를 떼면은 공간이 있고, 램프는 없어요. 이런 플라스틱이 좀 좋아졌는데, 예, 가죽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지 액세스, 조수석을 조절하는 것도 여기서 가능하죠. 이것도 들어갔고, 이 위에는 빌트인 캠이라든지 아니면 뭐 SOS, 하이패스 이런 것들 똑같이 배치가 됐습니다. 얘는 그리고 또 캘리그래피라서 모두 LED예요. 이거 프레스티지나 프리미엄은 모두 그냥 할로겐입니다. 벌브 타입 주황색 전구 들어갔어요. 페달류도 보시면 엑셀러레이터랑 브레이크는 모두 알루미늄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풋레스트는 고무입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도 오르간 타입이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 트렁크는 열림과 닫힘 모두 버튼으로 할 수가 있고요. 차순 유지 보조 장치 버튼 이쪽에 자리 잡았네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 뭐 전화, 그리고 음성 명령도 그대로 지원을 해서. 말씀하세요. 에어컨 켜줘. 잘 못 들었습니다. 소리 엉딱 켜줘. 잘 못 들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이제 폭 길이 또 높이 모두 10mm씩 늘어났죠. 그리고 실내 공간은 35mm나 휠베이스가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트렁크나 2열 거주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얘는 6인승이고요. 보면은 6인승이어서 3열을 펴놨는데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공간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늠하기 쉽게 그냥 급하게 해볼게요. 아이폰 10으로 하면 한 3개 정도 들어갈 길이고요. 그리고 스트랩으로 3열은 이거 접을 수가 있고, 3열은 여기 이런 컵홀더라든지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도 있고요. 이건 충전은 아니에요. 송풍구까지. 송풍구가 천장에는 없는 대신에
이 옆에로 송풍구가 빠져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 세기도 별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야, 정말 이게 굉장히 옵션이, 이게 지금 편의사양은 뭐가 들어갔는지는 글로 적어 드릴 텐데, 이쪽에 그리고 접어보면 속도가 엄청 빠르네. 전동이 아니고 물리적인 그냥 그거네. 버튼으로 한 번에 접을 수 있는 거. 네, 접을 수만 있고, 공간이 이렇게 하면은 요즘 뭐 차박들 많이 하시는데, 물론 지금 2열이 캡틴 시트가 들어가가지고 가운데가 꺼졌거든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뭐 차박하기에는 무슨 별도의 매트리스를 까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지금 상당히 평평해서 앞으로는 2열은 물론 좀 솟아있긴 합니다만 괜찮고요. 그리고 이 고무 매트, 이거는 제가 그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펠리세이드에 들어갔었던, 작년에 이거 포함이라고 했다가 아주 된소리 맞았던 건데, 이것도 아마 얘도 액세서리 추가로 구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는 또 별도의 공간이, 얘는 또 6인승이라서 소화기도 갖추고 있고, 여기 타이어 펑처 키트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만듦새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지네요. 이 매트는 거꾸로군요. 이렇게 되는구나. 네네. 스킨 펫 라텍스 TP 라고 돼 있네요.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동물 방호 방염에 좋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뒤에는 그냥 약간 까끌까끌한 부직포 느낌인데, 위에는 이게 방수도 되고 코팅이 돼 있는 약간 고무 재질의 매트네요. 양면을 다 쓸 수가 있나 보네. 여기는 일반 매트로 해서 그렇죠. 네. 이거 좋네요. 용도에 따라서. 네, 도어 트림 한번 볼게요. 이건 지금 뒷문입니다. 뒷문은 전부 지금 우레탄 가죽 그리고 우레탄 플라스틱인데 그래도 이런 투톤스럽게 잘 해놨고요.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어에 없습니다. 2열에는 이 선쉐이드도 수동식으로 들어가고요. 레버로 해서 지금 2열이고요. 이건 완전히 세운 거고, 이런 암레스트도 암레스트 높이 조절도 되는군요. 그리고 여기도 이런 포켓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것도 처음 보네. 그리고 이 레버 이용해서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도 슬라이딩 가용 폭은 뭐 한 30cm 정도, 30cm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좀 튀어나왔고, 가운데가. 그래서 이 시트는 리클라이닝이 중간에 프리셋된 값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 어디에든 걸릴 수 있게 그 톱니가 잘 돼 있네요. 이거 좋은 것 같고요. 여기도 그리고 USB 포트도 이쪽에 1열에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보니까 시그니처 앞바퀴 6인승 3,817만원짜리네요. 근데 지금 이 값이면은 뭐 진짜, 이거 안 돼. 여기 이게 세웠을 때만 되는군요. 3열에도 한번 앉아볼게요. 네, 지금 3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4세대 소렌토가 휠베이스가 35mm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주성이 굉장히 2열이든 3열이든 좋아졌는데, 3열도 지금 제가 모자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 하나 이상 나올 헤드룸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그룸도 지금 한번 가장 땡긴 거고요. 2열은 가장 땡기고 세웠을 경우에는 주먹 한 개 넘게 나오고, 눕히면 무릎이 이렇게 닿아요. 제 키는 178c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원터치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 갖다가 3열 승객이 편히 누르면 앞으로 가죠. 그러면 내리기 쉽게 공간이 나오고, 밑에도 발 밑에도 벤트가 뚫려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3열 승객을 위한 수납 공간과 컵홀더와 USB 포트, 송풍구가 왼쪽에 있어서 이거 괜찮으려나, 바람이 너무 직사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 C필러에도 창이 크게 뚫려 있어서 시야 좋습니다. 저거 다치지 않아? 여기요. 완전
아, 뒤에 건 안 닫히는구나. 앞에 거는 이렇게 닫히거든. 아예 여기서 그냥 꺼버리거나 키거나 아니면 풍량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겠어요? 굉장하죠. 그리고 이런 트렁크 고리, 네트 고리도 있고요. 12V C자재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군요. 그렇습니다. 전에도 두고 갈 뻔했네. 앞에 시야도 걸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소렌토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정말 와 소리가 나오네요. 뭐 너무 멋진 것도 있고 이런 하이그로시판 때문에 와 이거 어떡하냐라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그래도 좀 더 멋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의 뭐 모하비 수준 아닌가 싶어요. 모하비에서 봤던 것들이 이어지는데 소렌토에선 좀 더 모던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아졌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소재 쓰인 거라든지 소재 배색,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송풍구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 놓은 것도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선 뭐 여닫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무릎 쪽으로, 하반신 쪽으로 오는 바람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열선 통풍 모두 들어갔습니다. 끄는 건 어떻게 끄냐 이거. 위로 해서 이렇게 꺼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USB 포트, 충전을 위한 거, 그리고 충전을 위해서는 두 개가 있군요. 또 다이얼식 기어 레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소렌토라고 쓰인 것도 이제 처음이죠. 그래서 드라이버 모드 셀렉터도 이쪽에 있고 오토홀드나 전식 파킹 브레이크 모두 기본적인 버튼들이 있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뭐 힐 디센트 컨트롤, 그리고 여기는 또 컵홀더 두 개가 있는데 컵홀더도 이런 날개가 잘 돼 있고요. 근데 계속 이 통짜 하이그로시판이 걸리네요. 이거 너무 지저분하겠는데. 그리고 여기는 분리할 수 있는 이런 트레이가 들어있고요. 센터 콘솔에는 그래서 공간 괜찮습니다. 근데 별도의 램프는 없어요. 근데 뭐 공간이 넓으니까, 입구가 넓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 배색도 좋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엄지거리 실밥이 이거 약간 배기지 않으려나? 좀 더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올라오거나 했어야 되는데 약간 어중간하게 이 우리 엄지 첫 번째 마디에 좀 걸리지 않나 싶어요. 배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프트 패드도 갖추고 있고요. 그 전에 가격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얘는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서 3,817만 원짜리. 옵션 별도네. 시그니처가 3,817만 원이고 지금 그럼 저 3817에다가 스마트 커넥트, 썬루프 이런 건 다 더해야 되는 한 2,300만 원 더 해야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지금 모두 풀 디지털 방식이 됐고요. 얘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한번 보죠. 이거는 우리 바로 전에 봤던 K5 하이브리드와 비슷합니다. K5 차들과 비슷해요. 그리고 깜빡이 켜면은 카메라가 안 뜨는군요. 이게 지금 시동이 안 걸려서 그런가? 문이 열려있어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뜰 것 같은, 뜰 법한데 안 뜨는군요. 이건 빠졌네요. 왜 뺐을까? 그리고 여기는 수납 공간이 아닌 OBD 꽂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라이트, 조사각도 조절, 그리고 트렁크를 열 수도 있지만 2열, 3열인데 상당히 넓죠. 정말 이 폭, 길이, 높이, 휠베이스 넓어진 게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굉장히 커요. 거의 3열까지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채광성 확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트렁크는 다시 버튼으로 닫을 수도 있군요. 닫을 수가 있고 안에서도 닫히는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스티어링 휠이 근데 아쉬운 점은 여기도 이런 하이그로시 소재가 되게 많이 쓰였어요. 스포크는 다 하이그로시,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좀 무광 버튼을 섞어놨는데 버튼 조작감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익히 우리 그 현대차, 기아차에서 봤었던 그런 텐션과 조작 범위까지 갖추고 있어서 좋은데 그나마 여긴 좀 손가락이 많이 닿진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많이 쓰긴 쓰였어요. 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K5, K7에서 봤었던 그거 그대로 10.25인치짜리 10.25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글 위성지도는 아니고요. 참고로 여기 BT360은 청담동, 갤러리 청담동에 있어요. 뭐 와서 보시면 좋을 게 많습니다. 시승도 다 가능하니까. 소렌토는 안 되지만. 글러브박스는 잠가놨군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요런데
여긴 없군요. 시동 버튼 위에는.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 위에 글러박스 위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소재적인 게 여기도 가죽은 아니군요. 모두 우레탄입니다. 그리고 색깔을 되게 예쁘게 뽑아서 그렇지 소재적으로는 우리 몸 닿는 시트 그리고 암레스트는 가죽을 썼습니다만 나머지는 우레탄 또는 플라스틱이 여전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조수석 당기는 거 있죠? 이것도 들어갔어요. 이거 참 쓸모 많죠? 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비트 360의 소렌토를 살펴보러 왔어요. 지금 흰색이랑 저쪽에 남색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얘는 근데 흰색이라서 색깔만 좀 보시면 좋겠고, 튜온 패키지가 들어가서 저 도어에 사이드 스텝이 들어갔고, 뒤쪽에도 또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런 스크린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패키지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이렇게 급하게나마 신형 소렌토를 좀 살펴봤는데요. 평소와 다르게 영상도 트렁크에 시작해서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고 외관을 보여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또 얼른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